에이소픽스 에어 프로입니다. 기존의 에이소픽스 제품들하고 패키징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박스들과 비교해서 폭이 아주 좁고요. 그리고 박스가 전체적으로 되게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패키징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보호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안장하고 이런 것들도 따로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나 에어 제품하고 거의 동일한 패키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으로 다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위는 스티로폼으로 가볍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던지거나 움직여도 전혀 지장 없게 잘 되어 있고요. 페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좁게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티타늄 그레이 색상의 에어 프로 모델들이고요. 에어 프로 그리고 에어 프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입고가 됐고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 하고 에어 프로 플러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은 큰 변화점이라면 이제 프레임이기 때문에요. 이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의 프레임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버전입니다. 에어부터 알루미늄 버전을 선택하고 있고요. 에어 같은 경우는 6061 알루미늄을 채용했고, 에어 프로는 이제 6069 알루미늄 T6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강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공성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티타늄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요 재질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한 그 분체 도장 형태로 이렇게 도장이 돼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요 외경의 굵기입니다. 외경의 굵기가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쪽 헤드 튜브 쪽의 외경도 꽤 두꺼운 걸 볼 수 있죠. 헤드 튜브 쪽도 5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포크까지도 상당히 두툼하게 안정적으로 결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핸들 포스트 쪽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T라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쪽에 4개의 볼트가 있어서 요 4개의 볼트로 조여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보시면 브롬톤의 T라인처럼 이쪽 캐처하고 요 땅콩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국내 버전에서는 요 핸들 포스트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더 두꺼워지고, 자, 4개의 볼트 형식으로 결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 31.8mm의 카본 핸들바 구경을 사용합니다. 덮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도 편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핸들바를 가진 31.8mm의 구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튜닝에도 되게 용이하다고 보고요. 혹시나 뭐 드롭바나 브롬바 세팅하실 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아주 깔끔하고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크 쪽을 보시면, 자, 포크도 요 카본 포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T라인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이제 포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요 페달 홀더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리어 쪽으로 가시면 리어 쪽은 사실 에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에어 모델하고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고요. 펌샷 같은 경우는 P라인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체결 방식도 에어와 같은 알루미늄을 선택하고 있고, 그 결합 방식 같은 경우는 P라인 방식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양쪽에서 같이 조여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격 없이 아주 견고하게 잘 체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각 일련 번호들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네요. 멋있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전검사 KC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경량 위주이기 때문에 카본 이주율이 달려 있어요. 이 제품은 거의 끌바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미드스탑이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케이블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에어와 같은 방식의 디레일러, 그리고 요 드롭아웃 쪽에 텐셔너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쪽은 이제 11부터 21T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뜯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드랍아웃의 폭은 기존처럼 112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브롬톤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 드랍아웃의 이 폭도 되게 두껍죠. 다들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포스트 쪽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티타늄처럼 아주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홈 처리도 돼서 붙지 않도록,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홈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픽싱 볼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트가 이제 대왕 볼트처럼 큰 볼트 형식은 아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레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양각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정말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루미늄 용접이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 헤드 튜브, 탑 튜브 쪽하고 메인 프레임 연결 쪽, 메인 경첩 쪽을 보시면 약간의 스무스 웰딩 기법으로 용접 자국을 없애고 부드럽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더 깔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딱 접합면이 붙지 않도록 소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에 볼트류들도 아주 촘촘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에어 때부터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요 찰칵하고 꽂아지는 방식은 T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물론 T라인처럼 조금 더 정교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금속으로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그 구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홈으로 짤깍하고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로 좀 더 조이고 풀어서 요 강약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샘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어서 많이 닳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쇠로, 금속으로 처리가 돼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 그리고 이제 요 보시면 에이소픽스라고 양각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요 비닐은 아마 떼면 될 것 같아요. 떼서 요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양각 스티커라서 이게 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열을 가열해서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어 쪽도 이렇게 각진 용접으로 촘촘하게 용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프레임 쪽, 비비실 쪽도 보시면 자, 용접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리어 프레임 아래쪽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프레임 위주로만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구성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핸들바 쪽을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31.8 구경의 카본 핸들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레버 쪽이 이 부분은 이제 샘플보다 조금은 아쉬운데요. 샘플에는 이제 경량 에이소픽스 레버가 달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에이소픽스 에어에 달려있던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제동감이나 작동감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CNC 가공된 거기 때문에 모양도 상당히 이쁩니다. 브롬톤에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경량형이나 에어 프로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LTO-H7 10단 시프터가 달려 있습니다. 전용 시프터는 아니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시프터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량 그립이, 스펀지 그립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알루미늄 가공된, CNC 가공된 캐리어 블럭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브레이크 암을 보시면 신형 브롬톤에 사용되는 신형 브레이크 암, CNC 가공된 제품이죠. 신형 브레이크 암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트리지 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페달 홀더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번에 이제 크랭크셋 같은 경우는 에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50T 일체형 체이닝이고 할로우텍 방식의 크랭크셋이 달려 있습니다. 경량 크랭크셋이죠. 그리고 페달이 티탄 스핀들 에이소픽스 페달이 달려 있어서 상당한 경량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P라인 방식의 펌사기 기본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 포스트는 자, 에이소픽스 전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카본은 아니지만 꽤나 가벼운 제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장을 보시면 카본 레일 안장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도 카본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기본적인 그 디레일러하고 텐셔너도 에어하고 지금 동일한 제품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 부싱이 세라믹 부싱으로 바뀌어 있어서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인과 스프라켓 이쪽 부분 휠셋은 좀 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타이어만 살펴보면 요 타이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리순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 제품이 차오양, 중국의 차오양에서 제작한 제품인데 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달려있었던 코작보다 조금 더 부품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1과 8분의 3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얇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고요. 그리고 주행용 타이어고 이 안쪽에는 TPU 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량에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형부터 프레임 그리고 부품 구성들까지 이제 기본형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 프로 플러스입니다. 프로 플러스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건 거의 동일하고 이제 카본 산바리가 달려 있다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요 카본 슈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카본 산바리 휠셋도 한번 빼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셋을 한번 탈거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11T부터 21T 구성으로 되어 있는 외장 5단입니다. 자, 11, 13, 15, 17, 2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어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후에 이제 튜닝을 원하시는 분은 한 10만 원 선 안에서 체인을 교체하고 또 스프라켓 추가해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프라켓도 한번 뜯어서 몇 단용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7단, 기본 7단 허브고요. 이쪽에 2개의 스페이서를 달아서 이제 5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을 둔 거죠. 그리고 보시면 11, 13, 여기 15,
17, 21T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코브의 간격은 이제 9단 스페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이제 9단용 기본 코그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인도 아마 9단용을 그대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장 7단이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이제 10단용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안쪽에 스페이서도 이제 조금 더 얇은 10단용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튜닝을 하면 전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브도 한번 빼볼까요? 허브는 그 에어대하고 거의 똑같은 휠셋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빼면 빠지는 제품이고요. 요 콘이 좀 더 이제 예전에는 좀 너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무링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빼기 힘들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빼볼까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보시면 폴이 5개짜리 폴이 이용되고 있고 각 폴마다 이렇게 스프링으로 돼 있죠. 이쪽에 이제 그리싱이 너무 없다 보면 이게 폴에서 물론 소리는 좀 카랑카랑할 수 있지만 작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간혹가다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싱은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쪽 내부에 이제 그리싱이 좀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타이어하고 튜브를 좀 빼봤고요. 경량 TPU 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제품이긴 한데 워낙 가벼워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쓰시려면 이쪽에 이제 그 림 테이프가 좀 두껍고 튼튼한 림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상당히 얇은 천 형태의 림 테이프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좀 두꺼운 고압 림 테이프로 교체를 해서 이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천 같은 림 테이프를 벗겨내고요. 이렇게 고압용 슈발베 림 테이프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뭐 엄청 약하진 않아요. 기존 튜브를 쓰신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TPU 튜브를 쓸 거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고압 림 테이프로 교체를 해주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어 보시면 아리순 타이어고요. 여기 보시면 공기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압 같은 경우는 최소 65에서 110 psi까지 들어가는 공기압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상급 타이어답게 요 보시면 이제 타이어 수명을 표시할 수 있는 홀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요 홀이 다 이제 다 달아서 지워지면 타이어를 교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쪽이 이제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케블라비드 형태의 가벼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사 말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성능이 상당히 좋은 타이어라고 하니까요. 유저들께서도 직접 써보시고 직접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 휠셋 같은 경우 보시면 QR은 기존 에어랑 같습니다. 3mm 육각 렌치로 이용해서 푸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후크가 이제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 이제 후크에다가 이쪽에 이제 QR 반대쪽 엑셀 볼트를 보시면 이 후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거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카본 그 드롭아웃 쪽에 잘 결합이 되도록 이 후크 쪽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서 가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QR을 혹시 교체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에어 제품도 그렇고 에어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셋의 정렬 상태나 장력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굳이 풀어서 이렇게 다시 살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번 점검만 하셔도 충분할 정도로 림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스포크 같은 경우도 샤핌 스포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강성도 상당히 확보가 된 제품입니다. 이 포크 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홀이 나사산이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머드가드를 달기 위한 홀이거든요. 기존의 샘플에는 없었던 홀인데요. 이 버전은 이제 머드가드를 달 수 있도록 차후에 이렇게 홀이 나사산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본 산바리 휠셋 잠깐 열어봤습니다. 메이커는 DAIRS
CYCLIN 데얼스 사이클린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알리에서도 조금 이 메이커를 본 것 같은데요. 저가형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0만 원대라고 저는 이렇게 본사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저가형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패턴도 약간 마블링 패턴이에요. 큼지막하게 데칼도 데얼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본 산발입니다. 유광 패턴이고요. 이 제품은 2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요 림 브레이크 버전이기 때문에 열 변형에 대한 염려를 항상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타시는 분들은 특히 긴 다운힐에서 좀 브레이킹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카본 산바리 버전이 생각보다 좀 싸게 나왔잖아요. 한 34만원 추가로 이제 카본 산바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카본 산바리는 포스가 넘치고 또 직진성에서 유리하고 또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열 변형에 대한 염려 그 부분이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그 외형 면에서는 카본 산바리 버전이 사실 압도적으로 멋지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참고하시고요. 카본 산바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 림 테이프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강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습니다. 핸들 포스트 안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육각 볼트 4mm 육각 볼트 4개를 푸시고 또 이쪽에 힌지 마감 볼트를 풀면 뺄 수가 있습니다. 요 특이한 점은 T라인처럼 바깥쪽에서 어떤 이렇게 조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요 안쪽에 보시면 검정색 부품이 볼트를 조이면서 압착이 되는 형태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겉에 외형에서 깔끔하게 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라인하고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크를 빼보면 요 카본 포크입니다. 보시면 이 카본 그 스티어러 튜브가 있고요. 안쪽에 이제 나사산 방식의 금속이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죠. 이 제품이 이제 약간의 초기에 안전검사 때 크랙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완전히 통과가 돼서 믿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헤드셋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약간의 그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부품마다 볼트류마다 각 토크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은 헤드셋 마감 볼트는 6Nm고요. 왼쪽 앞쪽에 요 4개의 볼트는 4Nm 정도로 조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크값 표는 따로 사진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본사에서 제공해 주신 에어 프로 각 부품별 토크값입니다.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정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4개의 볼트를 조이실 때는 한쪽씩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한쪽만 먼저 막 조이게 되면 요 벌어진 틈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게 좋거든요. 한쪽만 붙고 한쪽은 떠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틈을 유지하면서 조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약자분께서 핸들바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80mm 라이저 바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순정에서 이 정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수입 각도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mm 라이저 바의 경우 순정에서 이 정도 올라가지만 별도의 케이블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기어 케이블이 이쪽에 좀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을 경우 케이블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도 딱 적당하게 나오고요. 자, 이쪽 프론트 쪽도 이렇게 꺾었을 때 바퀴가 닿지 않을 정도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짧아져서 충분히 각도가 나와서 케이블이 닿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세팅이 가능합니다.
순정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자, 프론트 케이블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었을 경우 타이어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고할 때 좀 더 커팅해서 출고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이저 바를 커팅한 다음에 나중에 라이저 바를 올릴 경우에는 프론트 케이블을 좀 더 길게 다시 연장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 중에 케이블 쪽인데요. 요 조향을 했을 때 이쪽에 별도의 케이블 팬더 디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 타이어에 스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사실 90도까지 돌릴 일은 없어요. 한 60도, 70도 정도 돌리는데요. 그 정도 돌렸을 때 스치지 않도록 커팅을 해줬고요. 이쪽 부분이 원래 조금 이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쪽도 커팅하고 아래쪽도 커팅해서 양쪽을 줄여줬습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작업 중인 걸 보시면 지금 이쪽이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이쪽을 좀 커팅을 해서 좀 올리고 이 아래쪽도 너무 길기 때문에 아래쪽도 자 이쪽 아래쪽 부분을 좀 커팅해서 최적화해서 닿지 않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이것처럼 이쪽도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간섭이 없도록 세팅을 해줬고요.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순정 상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공장에서 출고할 때 이 정도는 좀 조정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예약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사은품 중에 요 트리고 요 마운트인데요. 전조등 마운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민 마운트가 포함된 에어글로 800루멘 전조등을 서비스로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볍진 않아요. 조금 묵직합니다. 이걸 이제 이쪽으로 달기는 조금 너무 빡빡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달아서 최대한 거치대가 보이지 않게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머드가드를 할 경우에는 밑으로 달 수는 없겠죠. 머드가드를 안 할 분들에게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보시면 아래쪽으로 세팅이 돼서 최대한 거치대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 캐리어 블록하고 간격도 확보되고 해서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프로는 저에게 1차적으로 예약해 주신 분들 7분 정도 출고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예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약을 해 주시면 되고요.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안쪽으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2차 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을 말씀드리면 에어 프로 기본형이 199만원이고요. 그리고 카본 산발이 에어 플러스 버전이 234만원입니다. 자, 현재 순정의 기본 외장 5단이잖아요. 이제 외장 7단 11, 28T 7단 킷이 이제 10만원에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조만간 7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머드가드하고 리어렉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 제품은 25만원에 카본 머드가드 그리고 리어렉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처에 문의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R형이 먼저 나오고요. L형, 그러니까 머드가드만 달린 버전은 지금 바로는 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 요 고가의 제품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튜닝 옵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DDGK 본사를 통해서도 좀 문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구매처에 문의하셔서 여러 가지 튜닝에 관련된 제품들도 부품들도 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알루미늄 트라이폴드가 출시가 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나요? 에이소픽스 에어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알루미늄 트라이폴드의 어떤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최상급 버전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가 이번에 출시되면서 아마 상당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트라이폴드 시장이 상당히 포화 상태고요.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향
평균화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들은 다 품질이 좋고 아주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된 제품들이 이런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에이스오픽스 에어 프로 같은 조금은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니즈나 입맛에도 충분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상급 트라이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스오픽스 에어 프로로 신나게 달리는 라이딩 영상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